손흥민 이 이름을 듣자마자 많은 이들이 지난 시즌 동안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갑작스럽게 떠올릴 지수 다인일청도 재계 명자, 가능회돌연상 기타 재상계 사이 개독관료 사진미. 단 한 해 전, 손흥민은 자신만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2021의 2022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들어올렸죠. 맞죠? 그런데 이제 딱 하나의 시즌 내에 그의 스트라이커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급락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토트넘 호스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과 일맥상통합니다. 7번 유니폼을 입은 스타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궁금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손흥민에게 있어서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간 적이 없었을 겁니다. 2021의 2022 시즌은 이 대한민국 공격수의 커리어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네트를 향해 나아가며 토트넘 호스퍼를 대표해 모든 대회에서 인상적인 24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중에서 23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착공하며 그로써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그 시즌의 골든부트를 차지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눈에 띄는 득점자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대륙은 자신의 비범한 재능에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작년 4월, 손흥민은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넘기는 아시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7번 유니폼을 입은 이 선수에게는 거의 유일한 자랑스러운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망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 기록은 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10골만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에 처음 온 시즌의 적응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에 합류한 이후 가장 약한 성적입니다. 손흥민의 폼 하락은 통계적인 수치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에 손흥민은 86번이 유효 슛에서 23골을 넣어 26.7%라는 인상적인 컨버전 비율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거의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자 중에서 가장 낮은 슈팅당 골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즌에는 이 대한민국 스트라이커가 81번이 유효 슛에서 단 10골만을 넣었습니다. 현재 그의 컨버전 비율은 겨우 12.3%에 불과합니다. 손흥민이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차지한 슈팅 수는 이전 시즌과 비슷하지만 그 슛들의 퀄리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전 시즌에 비해 경기장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세 스타의 무난한 폼은 토트넘 호스퍼의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토트넘의 주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에는 득점 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해리 케인의 어깨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대회에서 인상적인 32골을 터뜨렸죠.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유니폼 아래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202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빛나는 스타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한 번도 골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손흥민과 박지성 사이의 끝없는 비교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비평가들은 손흥민이 30대에 진입하며 폼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30세의 나이에 박지성은 2011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모든 분을 뛰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할 때 손가락을 가리키기는 지나치게 쉽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하락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얼마 전에 토트넘 팬들은 지난 시즌 동안 손흥민이 억누르는 고통을 견디며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고관절 부상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수개월 동안 괴롭혔습니다. 수술 대신 그는 침묵을 지켜드리고 시즌 내내 거의 쉼 없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 끈질겨 경기를 치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은 토트넘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TV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공개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시즌 내내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8에서 9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수술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스하거나 돌아서는 등의 단순한 움직임마저도 모든 움직임은 본체 근육 그룹에서 시작되는데 그곳이 바로 제게 고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저는 100% 건강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의 약 60% 수준만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스타의 이 말을 듣는다면 한때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체력이 100%일 때 60% 수준으로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에서 최상의 폼을 유지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견뎌내야 했던 것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다시피 30세 선수는 보호용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오랫동안 경기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입은 심각한 눈 부상의 결과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손흥민이 직면한 눈골 골절 부상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 2022년 월드컵에 참가하는 가능성조차 크게 위협받았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손흥민의 경기장에 나서서 싸우려는 열망은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치열한 야심을 갖고 버텼습니다. 그저 경기장에 나서서 세계 최대의 대회에서 팀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이 끝난 후 복합 부상을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3-2024 시즌에 완전히 충전된 손흥민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지난 한 해 동안 그를 둘러싼 의심을 불파할 기회입니다. 통증을 견디며 경기를 치른 결정을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며 부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나 대한민국 대표팀 팬에게 묻기만 해도 손흥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팀도 자신들의 최고 스타가 부상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팀을 지켜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최상의 신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존재가 팀 동료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의 결단력과 헌신을 판단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60%의 능력으로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그것은 손흥민에게 지불하는 가격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이 결단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최상의 체력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채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 경기장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국가대표팀 훈련 세션 동안 페루와 엘살바도르와의 친선 경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0세 스타가 새로운 감독인 유르겐 클린스만이 대한민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손흥민은 6월에 우승하지 못하면 감독님께서는 9월까지 기다려야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첫 승리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나는 그 첫 승리를 함께 기념하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감독이든 그런 선수를 자신의 라인업에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전투정신을 지닌 리더입니다. 예상되는 바로는 손흥민이 새 감독 안지 포스테코글루의 지도 아래에서 토트넘에서 최상의 폼을 되찾을 것입니다. 공격적인 경기를 사랑하며 아시아 출신 선수들과 좋은 경험을 가진 감독 손흥민이 부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2월에는 얼굴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상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실망스럽다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팀을 도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전 시즌처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항상 경기를 돌아보며 개선할 점을 찾아보려 노력합니다. 저는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운 순간이 더 강하게 만듭니다. 팬들은 제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분들과 100% 동의하며 팬들에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뛰지 못했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약속은 되었고 우리는 결단의 불꽃이 최고 수준에서 불붙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3-2024 시즌에는 완전 충전된 손흥민이 돌아와 의심하는 이들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의 폼 하락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이전 시즌 동안 그가 그의 실력을 유지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유럽에서 아시아 축구의 자랑으로 자신을 증명할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